공연을 자주 보다 보면 영화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게 되는데요. 사실 문화생활의 진수는 영화 감상이죠. 극장에 옛날에 구름처럼 몰려들던 관객들이 이젠 넷플릭스로 또는 유튜브로 또 그리고 컴퓨터 다운으로 해서 흩어지다 보니까 이 간신히 명맥을 이어가는 극장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영화는 극장 수도 줄었고 침체기죠. 가끔가다 훌륭한 영화가 나오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가끔 TV, EBS나 일반 영화 채널에서 지나간 명화를 상영해주니 어쩌다 다시 한번 볼 때 큰 기쁨을 느낍니다. 물론 어렸을 때 이 아버지와 함께 그 수박 먹으면서 보던 옛날 주말의 명화 기분은 안 나지만 말입니다. 어디 놀러 갔다가 돌아와서 집 의자에 앉았는데 우연히 접한 이 영화 화양연화에 다시 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씻지도 않고 끝까지 보게 됐습니다. 역시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잠재되어 있던 감성을 끄집어내주는 가슴 뭉클한 영화지요. 재미있고요. 또 설레임을 연속시키는 특이함이 있습니다. 2000년에 개봉 후에 CD로 여기저기 다니던 영화였는데 다시 스크린으로 돌아오니까 이 폭발력이 가중이 됩니다. 요즘 극장가는 옛날보다는 관객이 없으니까 신규 제작도 옛날보다는 적고 극장을 유지하려다 보니 재상영도 여기저기서 진행이 되기도 하죠. 이때 수준작을 선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TV에서도 그나마 추억의 명화를 해주니 빈곤 속의 풍부입니다. 가장 화려했던 시대라는 이 화양연화라는 우수작은 중년 남자의 빗나간 사랑을 타이틀로 삼지만 그들의 만남의 동기와 순수한 대화, 또 스킨십, 감정에 북받치는 눈물이 이 애정이 결핍된 사람들에게 감동과 안타까움에 빠뜨리게 되죠. 그 흔한 키스씬이나 정사씬의 장면 하나 없이 사랑이라는 인간의 영원한 숙제를 그 불륜의 시점에서 잘 조명된 명작입니다. 이 두 사람의 표정이나 제스처를 보면 내가 만약에 유부녀가 아니었더라면, 또 내가 만약에 유부남이 아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바람이 그 첸부인 장만옥의 표정과 그 제스처에서, 그리고 차후 양조위의 눈빛과 담배 연기에서 나타납니다. 한숨이 들어가 있죠. 왕가위 감독 특유의 영상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배우들과 관객들의 가슴을 휘젓게 됩니다. 전통 의상인 치파오를 26번이나 갈아입어가면서 몸매를 과시하는 그 전성기 장만옥의 매력이 분출되는 그런 영화죠. 쫙 달라붙은 치마에 번지는 그 곡선미, 그리고 뒤태를 수시로 조명하고요. 또 계단을 올라가고 또각거리는 그녀의 구두 소리까지 담기게 되죠. 60년대 우리 이발소에 가면은 이 기름을 바르고 쫙 가르마를 탄 그런 그 신사의 헤어스타일에 그 양조위가 그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그녀를 굳게 품으며 진도를 나가야 될지, 이건 멈춰야 될지를 망설이면서 관객을 몰입시키는 그 남자의 향기를 발산합니다. 어쨌든 이 두 배우의 그 혼신의 힘을 다하는 연기와 그 표정 연기가 참 일품이죠. 더군다나 음악이 좋아요. 가슴에 쿵쾅쿵쾅거림을 대변하는 이 OST에 거침없는 물결, 그리고 상영 내내 수시로 퍼지는 음률이 숨겨져 있던 인간의 내면 속의 그리움을 완전히 속아내버리게 되죠. 불란서풍의 합작품이다 보니까 내용과 촬영의 묘미에서
그 영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남과 여의 분위기가 어우러집니다. 따라라 따라라라라 이렇게 음악 시작하는 남과 여 있죠? 예, 그렇게 우울한 분위기가 여기서도 풍기게 됩니다. 이 작품 역시 60년대 홍콩의 암울한 분위기와 그 규제가 많았던 중국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유럽의 분방한 자유도 수시로 묻어나게 되죠. 자, 남과 여의 사랑은 자제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저절로 깊어가는 것을 막기라는 것은 대단히 힘든 것이죠. 이 영화 역시 당시 사회의 환경과 시간의 엇갈림 같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헤어짐이 있는 것이지 이 두 남녀를 아마 그대로 놔두었었다가는 큰 일을 냈을 것입니다. 아마 각각 이혼하고 서로 합치는 일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자, 사랑에 푹 빠진 연기, 워먼 인 러브죠. 이거를 명배우 장만옥이가 완벽하게 연기를 해냈습니다. 홍콩 영화를 반석에 올려놓은 배우 중에 하나인 그 양조위의 한숨 섞인 연기 또한 명배우임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죠. 그 양조위는 그 영화 색계에서도 그 아주 실력이 증명되지 않았던가요? 대단했습니다. 만일 현재 연애를 하고 있는 남녀가 있다면 이 영화는 한 번은 꼭 거치고 지나가야 하는 문화적 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거침없이 그렇게 연애를 맞아들이기를 권장합니다. 이번 주에 어디서 찾건 그 메말라가는 자신들의 가슴 속에서 사랑의 온도를 망설여가는 한 남녀의 표정과 눈빛, 자제하려는데 잘 안 되는 제스처, 그리고 그 그림을 잘 그려낸 그 감독의 기술 모두를 다시 한번 음미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별 5개 만점에 흔쾌히 별 5개 만점을 던지고 싶습니다. 예, 정말 재미가 있죠. 이 영화 볼만합니다. 예, 줄거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1962년 홍콩의 어느 아파트의 두 가구가 같은 날 옆집으로 셋방살이 이사를 왔습니다. 예, 신혼부부 두 쌍이었습니다. 한 집은 무역회사 비서로 일하는 그 소려진과 남편이었고요. 그녀의 남편 쥔 선생은 해외 출장이 잦아서 집을 자주 길게 비우곤 했습니다. 예, 다른 한 가구는 신문사 기자로 일하는 주문과 그의 아내였습니다. 이 주부인의 직업은 호텔 스텝이라서 집에 없는 시간이 많았죠. 그래서 이 부부의 관계는 조금씩 소원해지고 있었습니다. 소려진과 주모은의 공통점은 무협지, 소설을 좋아한다는 점이었죠. 예, 그래서 혼자 식사를 위해서 집 근처에 국수집에 가는 길에 종종 마주치곤 했습니다. 여기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서 국수가 나오죠. 예, 이분들은 국수를 자주 먹고 또 중국인들은 국수를 덜어서 이렇게 손에다 들고 먹는 게 특징입니다. 이 불륜 남녀를 그리는 것이 이 영화의 그 모습이죠. 소려진과 주모우는 배우자의 외도를 눈치챘지만 차마 이를 따져 묻지 못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외롭게 지내는 시간이 점차 많아졌죠. 두 사람은 서로의 남편과 부인이 불륜 관계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려진의 남편과 주모우는 어쩌면 똑같은 넥타이를 가지고 있었고요. 주모은의 아내와 소려진은 또 똑같은 핸드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눈치를 챘었죠. 이 두 사람이 동시에 가해자의 배우자이고 불륜 피해의 당사자가 된 것이죠. 예, 서로 동병상련이라고 그럴까요? 서로 연민을 가지고 한편으로 가엾게 여기게 됐죠.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다독이기도 했고요. 그 눈빛을 보면 상대방을 서로 불쌍하게 여겼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서로 뭔가 뜻이 통했던 거죠. 어느 날 주모은의 장기간 집을 비운 와이프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돌보러 간다고 했는데 편지는 일본에서 날아왔어요. 알고 보니 소려진의 남편이 일본으로 2달간 장기 출장을 떠나는 김에 그를 따라간 것입니다. 이 문제로 소려진과 주모은은 밖에서 만나서 해답 없는 대화를 나누었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에 소려진은 중간에 차에서 내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모은이 그녀 대신 내려서 같이 걸었는데 갑자기 내린 소나기에 흠뻑 젖고 말았습니다. 비에 젖어 귀가한 주모은은 한동안 감기에 시달렸어요. 소려진은 그가 좋아한다는 검은 깨죽을 만들어서 이웃과 나눈다는 핑계로 주모은에게도 전해주었습니다. 자, 이런 서로 뜻이 통하는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대신 내렸는데 대신 감기가 걸렸으니까 마음속에서 자기 때문에 감기가 걸렸다는 생각 때문에 서로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된 겁니다. 이 배우자들의 분류는 그들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었죠. 주모은은 자신이 뭘 잘못했나 생각하며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오랜 꿈이었던 무협지 소설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이 주모은이 그 양조위가 분한 이 주모은은 그 기자 출신이면서 글을 잘 썼어요. 이 같은 취미를 가진 소려진에게도 소설 집필을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 하고 권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서로 어떤 글을 쓰고 글을 읽는 것에 취미가 이제 같았어요. 소려진과 주모은은 함께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주로 주모은의 방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만취해서 들이닥쳐서 이 마작을 시작한 집주인들 때문에 꼬박 하루 동안 방에 갇혀서 고생을 했죠. 이웃이지만 그 남남인 남녀가 밤늦게 이렇게 붙어서 있는 모습은 뭐 구설수에 오르기 충분했으니까 뭐 좋아했겠습니까? 소문이 나면은 창피스러운 일이니까 숨어서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숨어서 두 사람의 그 무협 소설은 신문에 연재가 돼서 원고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모은은 이웃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동방호텔 2046호를 빌려서 작업실로 삼았죠. 이렇게 해서 이 소설을 같이 집필하면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둘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미 그들은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즐거워하고 그 표정과 제스처에서 둘이 좋아하고 있구나 하는 그 감정 표시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소려진의 귀가가 매일같이 늦어지자 그 집주인인 손부인이 뭔가 눈치를 채고 이거 보기에 안 좋다고 이제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참견을 한 거죠. 그 소려진은 조심하느라고 당분간 주모은을 찾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소문나면 안 좋으니까요. 주모은은 소려진의 회사로 전화를 해서 현재 만나지를 못하니까 하 선생을 통해서 소려진에게 연락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싱가포르로 이민 아니군요. 그냥 간 친구 아핑의 사업을 돕기 위해서 싱가포르형 배표를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구설수에 오르지 않으려고 도망간다는 속내를 드러내게 됐죠. 그런데 장만오기가 분한 이 소려진은 우리만 떳떳하면 되지 않겠냐 하고 그를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주모은은 씁쓸한 표정으로 그녀를 좋아하게 돼버린 자신의 내심을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두 남녀의 서로 좋아하지만 참아야만 하고 절제해야 된다는 그 말과 표정에서 이 관객들은
참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죠. 예. 소려진이 남편을 떠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주모는 자신이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시작이 궁금했는데 저도 알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많은 일들이 시작이 되네요. 자, 그들 불륜남녀처럼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이 두 사람도 그들처럼 불륜남녀가 돼버린 겁니다. 주모는 우리 이제 이별을 연습을 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별 연습을 하자. 하지만 상실감에 소려지는 말을 잊었다가 흐느끼고 그에게 안기어서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이 영화에서 사람들이 오랜 기간 기억하는 참 이 울음이 터지는 장면이 대단하죠. 예, 명장면입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에서 그녀는 집에 가지 않겠다고 말을 하면서 고개를 기댔습니다. 주모는 그녀의 손을 잡았죠. 자, 이 두 사람이 연정을 나누는 동안에 라디오에서는 조우시안의 노래 화양연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주모은과 소려진은 함께했던 시간이 화양연화였음을 깨닫게 되죠. 주모은은 소려진에게 연락해서 같이 가자고 권하고 싶었지만 소려진은 그에게 연락해서 나를 데려가 달라고 또 역시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제했어요. 망설이기만 했을 뿐에 그 한마디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영화에서 이 두 사람의 그 망설이는 장면, 표정, 눈빛, 이것이 왕가위 감독에 의해서 너무나 잘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그때 어떤 감동을 느끼게 되죠. 예, 주모훈은 홀로 쓸쓸히 떠나고 그 소려진은 텅 빈 그 호텔에 홀로 앉아서 상실감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자, 1963년 싱가포르. 이 화면에는 그때 당시의 그 배경과 중국, 싱가포르 것이 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옛날을 추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명화입니다. 주모훈이 근무하는 회사에 그를 찾는 전화가 걸려왔는데 상대는 아무 말을 하지 않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 소려진이었죠. 그리고 그의 숙소에 보관해 두었던 소려진의 슬리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숙소 재떨이에는 립스틱 묻은 담배 꽁초가 놓여 있었죠. 예, 왔다 간 것이죠. 이들의 그 사랑이 참 안타깝고 이 중년 이 남녀의 이 러브 스토리가 여기서 아주 절정을 보이게 됩니다. 주모훈의 방에 방문했던 사람은 그의 흔적을 찾아온 바로 소려진이었죠. 그녀는 그의 방에 들어가서 그의 흔적을 더듬었습니다. 예, 주모훈의 향기죠. 그의 담배를 하나 꺼내 물었고 그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서 그의 목소리를 듣다가 끊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소중하게 간직해왔던 그녀의 슬리퍼를 발견하고 챙겨 들었습니다. 1966년 홍콩입니다. 소려진은 전에 세들어 살던 아파트의 그 주인, 손부인, 자, 이 사람을 방문해서 미국행 배표를 전달했습니다. 미국 딸에게 가려고 집을 정리 중이던 손부인은 오랜만에 만난 소려진을 붙들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손부인은 집을 세놓을 예정이라고 말했고, 소려진이 흥미를 갖고 그러냐, 가격은 어떠냐 하니까 세를 싸게 주겠다고 흥정을 하게 됐습니다. 소려진은 옆집 구시내에 새 들어 살았던 주모은과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다시 돌아온 것이죠. 역시 홍콩으로 주모은도 돌아와서 살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구씨는 이사간 지 오래됐었고요. 손부인이 살던 옆집도 어느 모자가 이사를 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소려진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데 실망하면서 자신의 화양 연화가 이제 영원히 지나갔음을 깨닫고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집에 이사 왔다는 모자는 바로 소려진과 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아들 융성이었죠. 영화는 이제 말미를 향해서 치닫습니다. 주모는 아픈 가슴을 뒤로 안고 캄보디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힌두교 고대 유적 앙코르와트의 어느 벽에 구멍이 나 있는 곳에 대고 소려진을 향한 여전한 사랑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 그 벽의 구멍에는 이야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잡초로 메워져 있었습니다. 자, 이 영화의 피날레는 이 왕가위 감독이 정말 멋있게, 정말 센티멘탈하게 그렇게 끝내갑니다. 자, 이 영화는 왕가위 감독과 장만옥, 양조위 이 세 사람이 엮어나가는 영화입니다. 이 세 사람은 각각 다른 영화에서 주연상과 감독상을 받게 되죠. 양조위는 어쨌든 이 영화에서 칸느 영화제 53회 나무 주연상을 받게 됩니다. 양조위는 1962년생이고요. 배우들 중에서는 키가 작은 편이지만 그 우수에 젖은 눈빛으로 연기를 참 잘했습니다. 그는 그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성격이 반듯했고요. 천녀유혼 충의 군영에 출연해서 인기를 얻었고, 나중에 적벽대전과 무간도, 색계, 여기서 홍콩의 완전 A급 주연 배우로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반듯하냐 하면 19년 동안 와이프하고 연애를 했습니다. 유가령. 그래서 영화 배우면서도 굉장히 아주 성실한 그런 남성으로 홍콩에서 많은 그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자, 장만옥이는 64년생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종 영화에서 아주 많은 활동을 한 영화 배우입니다. 매기청으로 불리기도 했죠. 성룡이 나오는 그 영화 폴리스 스토리에서 그 성룡의 여자친구로 나와서 우리와 친숙합니다. 열혈남아, 그리고 그녀의 주요 작품인 천밀밀에서는 아주 대단한 연기가 돋보였죠. 그녀는 노래를 잘해가지고 또 가수로도 데뷔를 했습니다. 한때 가수 생활을 하느라고 영화에 그 소홀한 적이 있었다고 고백을 했죠. 클린이라는 영화에서 칸느 영화제 여우 주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배우도 역시 그 영어를 잘합니다. 영어 학교를 나와서, 양조위 역시 할머니의 교육열로 영어 학교를 나와서 영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헐리우드에서 명배우로 성장을 하려면 이 영어를 좀 잘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배우들도 이 외국어 공부를 좀 많이 해서 헐리우드에 진출하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 명화를 탄생시킨 모든 면에서 정말 우수한 이 명화를 탄생시킨 왕가위 감독,
자, 58년생이죠. 그런 특이하게도 홍콩 공대를 나왔어요. 예,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장이 된 거는 뭐 천재적인 태생과 노력이 결합이 됐겠죠. 예. 1987년 열혈 남아로 시작을 했어요. 이때 나이가 31세였습니다. 영화 감독의 이제 뜻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중경삼림 타락천사를 해서 중국의 그 명영화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50회 칸느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자, 이분 역시 영어를 잘합니다. 헐리우드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영화를 만들면서 이 동양인들의 그 관객들을 만들기 위해서 중국인이나 한국인 그리고 일본인들을 영화에 많이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그 마케팅이겠죠. 예, 마케팅인데 이 사람들이 영어를 잘할 때 그 빛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우들도 영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 감독 왕가위는 그 아비정전, 중경삼림, 동사서독, 뭐 해피투게더, 예, 또 2046년 에로스, 뭐 그녀의 손길, 영화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뭐 나열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특히 이 화양연화에서 대히트를 치면서 그는 전 세계의 그 대단한 그 영화 배우로 홍콩에 뭐 거의 국부 소리를 들을 정도로 대단한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우리가 화양연화라는 이런 영화는 어렸을 때 보는 거하고 또 학생일 때 보는 거하고 그리고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 보는 거하고 여러 번 볼 때마다 다릅니다. 그것은 어려서는 그냥 영화로서 만족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기의 인생 경험을 뒤받쳐 보면서 보기 때문에 뭔가 색다른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영화는 TV에서도 보지만 또 내용도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제3 또 보기도 하고 서너 번씩 봐야 이 영화의 깊은 뜻을 알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전에 그 한번 만들어서 읽어드렸던 그 빠삐용이나 여인의 향기 같은 잠 안 올 때 듣는 이런 영화를 앞으로 계속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봤던 거지만 다시 되새겨보는 그러한 그 영화의 그 감동을 느껴보시라고 줄거리부터 이 영화에 대한 후기서부터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이 영화의 얘기를 틀어놓고 들으시면서 잠을 주무시면은 잠도 잘 오고 또 그 영화에 대한 추억을 생각하면 정말 영화 예술이야말로 우리가 항상 접해야 되는 좋은 문화생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잘 들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좋은 영화 있으면 뭐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잠 안 올 때 듣는 영화 이야기 와와 라이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